자, 그 지수 방정식 부등식에 대한 브랜치 문제들을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풀었던 스템을 이제 열심히 풀었으면 이 브랜치도 이제 난이도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풀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11번부터 해석을 해보죠. 방정식을 풀라고 했는데 이 형태 이제 앞쪽에서 많이 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을 t로 치환을 해야 되죠. 그러면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이라고 하는 것은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2 곱하기 2의 x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고 이게 2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t니까 t의 값이 2 이상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4의 그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의 전체 제곱을 하게 되면 4의 x승 형태가 나오겠죠. 4의 x승 더하기 2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 자, 여기서 2가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두 개를 곱하면 1이고 거기다 두 배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친구가 t의 제곱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 친구의 값은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 t제곱 더하기 t 마이너스 15는 0을 결국 풀라는 거고, 자, t의 범위는 2 이상이다를 체크를 해둡시다.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이 1에다가 얘가 3, 5, 3이니까 이렇게 6 주고 이렇게 마이너스. 그럼 t의 값이 2분의 5랑 마이너스 3이 나오는데 t가 2 이상이라 했으니까 얘네가 안 되죠. 그래서 얘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은 2분의 5를 만족하는 x를 결국 찾아주면 되겠죠. 방정식을 풀라는 말은 결국에 방정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을 찾으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우린 이 x를 찾는 것이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가 될 것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입이겠죠. 두 번째는 이제 계산을 해서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인데 두 가지 모두 다 서술을 해드릴게요. 일단 2차 방정식 풀이부터 먼저 갈게요. 2의 x승을 양변에 곱하게 되면 4x승 플러스 1은 2분의 5 곱하기 2의 x승 이렇게 될 거고, 양변에 2를 곱해서 정리를 해주면 2의 4x승 마이너스 5의 2의 x승 플러스 2는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2의 x승을 또 t로 치환할 수 있으니까 2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2는 제로가 될 거고, 여기서 이렇게 줘가지고 마이너스를 주면 t의 값은 2분의 1 또는 2가 되겠죠. 둘 다 0보다 크니까 성립이 될 겁니다. 따라서 2의 x승이 2분의 1이 되기 위한 x값과 2의 x승이 2가 되기 위한 x값을 찾아주시면 얘는 마이너스 1과 얘는 1이 나와서 결국 정답은 마이너스 1 또는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풀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약간 이런 고민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 두 개는 서로 결국에 역수관계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2의 거듭제곱 중에서 역수관계에서 더해서 2분의 5가 되는 상황을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죠. 2 더하기 2분의 1밖에 없겠죠. 따라서 x가 1이어도 됩니다. 역수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x가 마이너스 1이어도 2분의 1의 역수는 2가 되니까 얘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노가다를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요 계산보다는 아무래도 요 방법이 조금 더 빠르죠. 물론 방법이 안 풀리는 문제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풀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대입을 먼저 해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12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수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도록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지수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도록 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서로 다른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이렇게 잡게 된다면 이 친구가 둘 다 이제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이 일단 양수가 나와야 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시계 형태를 보셨더니 2의 x승이라고 하는 것을 t로 치환하는 그런 전형적인 문제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x 자리에는 반드시 양수밖에 못 들어간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럼 그렇다라는 것은 2의 x승이라고 하는 것은 증가함수니까 당연히 2의 0승보다는 커야 될 겁니다. 왜 그렇게 되죠? x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이겠죠. 요 성질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1이기 때문에 t의 범위가 0보다 크다가 아니라 1보다 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2x승을 t로 치환하게 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6t에다가 마이너스 2a의 a 마이너스 6은 0이고, 자, 이 방정식, 그러니까 이 방정식 t에 대한 방정식의 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달라야 되고요. 서로 다른 두근을 가져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각각이 다 뭐보다 커야 돼요? 1보다 커야 되겠죠. 따라서 그 두근이 뭐보다 커야 된다? 1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두근이 1보다 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를 관찰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 서로 다른 두근이니까 판별식 이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점을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이 뭐라고 했나요? 1보다 커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럼 t에 대한 어떤 함수를 제가 이렇게 잡게 된다면 지금 서로 다른 두근이 여기서 뭐 발생이 되겠죠. 알파 베타라고 하지 말고 그냥 뭐 두근 동그라미 세모라고 할게요. 그러면 1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근의 분리로 적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을 대입한 값이 1을 대입한 값 제가 이 친구를 새롭게 ft라고 정의를 할게요. 자, 그러면 f에다가 제가 1을 대입한 값이 0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또 알 수 있는 점은 축이 또 중요하죠. 왜냐하면 1이 여기 있더라도 오른쪽에 있더라도 이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 축까지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축이 뭐보다 크면 되죠. 1보다는 커면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연립시켜주는 근의 분리를 쓰시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판별식을 쓸게요. 판별식을 쓰시면 물론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다른 풀이도 설명해 드릴 거예요. a 플러스 6의 제곱 플러스 8a의 a-6 이렇게 되겠죠? 정리를 해볼게요. 얘는 9a 제곱에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36a 더하기 36 요게 이제 0보다 커야 되는데 9로 나눠주게 되면 a-2의 전체 제곱 0보다 크다. 이거니까 항상 성립되지만 뭐는 제외해야 되죠? a가 2가 아니다라는 거를 제외해야 되겠죠. 그래서 a가 2가 되는 것을 제외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 f에다가 제가 1을 대입하시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2a 제곱 바로 연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플러스 12에다가 플러스 11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이게 0보다 커야 되는데 양변에 마이너스 배를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럼 2, 1에 1, 5니까 말을 주게 되면 결국 a의 범위가 2분의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부등식 해도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p가 1보다 크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축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죠? 이렇게 있으면 얘가 a고 얘가 b라고 생각했을 때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6 플러스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6이라고 하는 게 뭐보다 커야 된다? 1보다 커야 된다. 그럼 a가 마이너스 4보다 크면 되겠죠. 따라서 이 세 개를 모두 다 연립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지금 문제에서는 정수 a의 개수를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요 친구랑 연립하면 그냥 얘가 축적 얘가 되겠죠. 그 다음 요거랑 연립하게 되면 얘가 원래 될 수 있는 게 1부터 4까지인데 2를 제외니까 결국에 a가 될 수 있는 것은 1, 3, 4 이렇게 3개밖에 없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8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3번 문제. 자, 좌표 평면에서 이제 만나는 두 곡선이 이렇게 나와 있죠. 나란히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만나는 점을 x 좌표를 x1, x2라고 할 때 이제 이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x1과 x2를 찾아라라고 나와 있거든요.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제 미안해요. 제가 진짜 바보 멍청이 12번에 다른 풀이도 보여드리기로 했죠. 진짜 미안해요. 다른 풀이로 갑시다. 진짜 미치겠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바보. 자, 이거를 다른 풀이로는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좀 쉽진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이거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볼 거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그냥 이렇게 2a랑 a-6으로 지금 인수가 분해가 되니까 이렇게 표기를 해주고 여기서 이제 뭘 만들면 되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을 만들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를 준 다음에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얘랑 얘를 더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 나와서 놀랍게도 t의 값은 2a랑 t의 값은 6-a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는 서로 달라야 되죠. 따라서 2a랑 6-a가 서로 달라야 되니까 a는 2가 될 수가 없다라는 첫 번째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정보는 말씀드렸다시피 2a가 1보다 크면 되고 동시에 6-a가 1보다 크면 되니까 a는 5보다 작으면서 동시에 a가 2분의 1보다 커야 돼서 결론적으로 2분의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는 두 번째 결론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니까 위의 답과 동일하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원래 이 문제는 2번으로 푸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번은 인수분해가 가능할 때만 가능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1번은 인수분해가 불가능할 때도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한 가지 방법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안 되고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고수를 하고 있어야 이 문제를 변형시켜서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형태더라도 근해 분리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미안해요. 다시 해석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서로 다른 점의 좌표를 각각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자, 얘를 만족시켜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친구를 제가 뭐 2x 플러스 k승은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래서 요게 하나랑 요게 하나 만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좀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같다라고 하기 위해서 이 절대값을 어차피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겠죠. 이런 식으로, 맞죠?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접어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영역은 마이너스 9의 x승 더하기 3이 될 거고, 그 다음 요 영역은 그냥 9의 x승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2x 더하기 k승이랑 요거랑 2의 x 더하기 k승을 같다라고 두면 밑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방정식이 풀리지 않습니다. 이게 초월함수가 어려운 이유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직접적으로 x1과 x2를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일단 이 문제의 포인트고요. 그러면 이 x1과 x2는 직접적으로 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 직접적으로 구할 수가 없잖아.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냐 하면서 제가 코멘트에다가 지수 방정식 활용을 살펴보자라고 했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설명했던 그 방식인 근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할 때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서술을 했었죠. 그래서 이 x1의 위치가 2분의 1과 1 사이 있는 거를 보이기 위해서는 제가 선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어차피 요점일 때는 어떻냐면 x1과 y1을, 그러니까 x1을 여기다 대입했을 때랑 여기다 대입했을 때가 같으니까 만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왼쪽으로 가면 당연히 이렇게 봤을 때 이참수가 더 위에 있고 지수함수가 더 아래쪽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하고 여기다 대입했을 때 크기 비교를 하는 거예요. 1을 대입했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를 대입했을 때랑 여기를 대입했을 때의 크기 비교를 하는 거예요. 대소 비교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지금처럼 이참수가 2분의 1일 때는 이참수가 지수함수보다 컸다가 1일 때는 지수함수가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라면 2분의 1과 1 사이에는 적어도 한 점을 만나고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겁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x1이 0보다 작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x1이 조금 더 지금 k값은 x축 방향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좀 더 오른쪽으로 간다면 이제 이렇게 만나 버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원점과 어떻게 되죠? 원점보다 커지는 현상이 발생되죠. 그러니까 왼쪽이 이렇게 기울어져야 되니까 여기에 현재 x1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얘가 딱 x가 0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x가 0이면 여기를 딱 지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얘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렇게 만나야 일단 성립이 되는 구조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차이를 보시는 거예요. 어떤 차이를 보냐? 0에서 함수값은 2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요 함수값은 더 커져 있죠. 따라서 우리는 요 친구의 좌표가 0,2에 0 플러스 k승이니까 2의 k승이라는 걸 알게 됐고, 결국에 2의 k승이라고 하는 게 2보다 위쪽에 있으면 된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게 x1이 0이랑 같았으면 요것도 이제 이렇게 표기가 됐겠죠. 그래서 2의 k승이 2보다 커야 된다. 일단 첫 번째로 만족을 시켜야 되겠지. k가 1보다 크면 된다라고 해석을 바꿔도 나쁘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는 x2인데 여기가 지금 x2인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0보다 큰 거는 맞는 것 같아. 여기는 오케이인 것 같아. 근데 이제 2보다 작으려면 2가 어디 있어야 되나요? 2가 대략적으로 한 여기쯤 있어야 되겠죠. 2가. 그러면 딱 이 x2라고 하는 것이 0과 딱 2 사이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동일하게 어떻게? 선을 이런 식으로 그어서 x가 2라는 선을 그으면 그때 만나는 요점과 그때 만나는 요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지수함수가 만나는 점이 더 커야 돼요. 누구보다? 그러니까 요거에서 만나는 점보다 요 위에서 만나는 요점이 더 커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인 거지. 만약에 이거를 지금 좀 극단적으로 얘가 그려놔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완만하게 이렇게 한번 그려 놓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가 뭐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여기가 0인 상태죠, 지금.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2가 여기쯤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x2가 2보다는 더 오른쪽에 있게 되겠죠. 근데 그때를 비교해 보시면 2에서 비교를 해 보시면 이 친구, 즉 2에 x 플러스 k에다가 2를 대입한 이 친구가 이 친구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런 그림이 그려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 되냐면 지금 그래프가 약간 제가 조금 오바를 못해서 한 약간 요런 그래프가 만들어져야 돼. 요 x2가. 그래야 이제 0과 2 사이 있겠죠. 그럼 그때를 이렇게 꼬챙이로 2에서 비교를 해보면 간접적으로 그럼 요거의 함수값보다 더 위에 있으면 된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동일하게 얘도 마찬가지로 2의 2 플러스 k보다는 2의 2 플러스 k는 뭔가요? 여기다 2를 대입한 값이겠죠. 그 값은 여기다 2를 대입한 81 빼기 3이니까 78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2 플러스 k가 당연히 이 친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로그 2의 78 이렇게 표현을 해줘도 되고 굳이 그럴 필요 없죠. 모든 자연수 k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얘네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k만 찾으면 돼요. k는 일단 뭐부터 가능하죠? 2부터 가능하죠. 1보다는 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2를 대입하면 얘가 16이 되니까 충분하죠. 얘가 64가 될 때까지는 괜찮고 128부터는 안 되니까 3 되고 4가 되고 5가 안 되는 거죠. 5가 128일 때니까. 그래서 만족하는 자연수는 2, 3, 4다. 그래서 답을 더해 주시게 되면 9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조금 처리를 해드리니까 어때요? 괜찮죠? 자, 그 다음 마지막 14번 보도록 할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절대 부등식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꼴이니까 또 2의 x승을 t로 치환해야 되겠죠. 얘가 모두 성립하도록 하는 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처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있는 친구는 오른쪽으로 이항을 시켜서 2의 x승을 t로 치환을 할게요. 그럼 t가 0보다 크겠죠. 자, 그럼 t제곱 마이너스 어떻게 되죠? k 플러스 1t 플러스 4가 0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어떤 범위에서요?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자, x가 모든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x에다가 모든 실수를 집어넣게 되면 t는 모든 양수가 됩니다. 따라서 문제가 이렇게 바뀌겠죠. 자, 이거를 제가 이런 식으로 바꿀게요. 모든 양수 t에 대하여 부등식 얘가 성립하도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거는 이 그래프가 어디보다 t축, 이게 t축이겠죠. t축보다 위에 있으면 된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고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이 친구의 무슨 값? 최소값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의 최소값이 항상 0 이상이면 된다라는 걸 보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렸을 때 대략적으로 이제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고 우리는 이제 t축이 여기 달려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축을 그어봤더니 이 축의 방정식은 2분의 k 플러스 1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축을 모르는 상태죠. 축을 모르는 상태인데 문제가 하나 더 있어. 바로 뭐냐면 모든 양수 t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양수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어. 그러니까 0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래프의 경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의 무슨 값을 찾아야 되냐? 최소값을 찾아야 되는데 최소값은 꼭지점이 됩니다. 꼭지점. 근데 만약에 0이 여기가 아니라 만약에 0이 여기로 왔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최소값은 0에서의 최소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 이제 현상이 발생이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케이스 분류를 하셔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0이 여기 있을 때랑 0이 여기 있을 때를 두 가지로 내세우면 되고 자, 한번 그럼 케이스를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2분의 k 플러스 1이 0보다 클 때겠죠. 첫 번째 상황. 여기 1번 상황이에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k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가 될 겁니다. 됐죠? 그럼 그 상황에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을 테니까 그 2분의 k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되겠죠. 어디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게 최소값이 되니까. 그럼 얘는 계산을 미리 해놓을게요. 마이너스 4분의 k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고 더하기 4가 0 이상을 만족하겠죠. 양변에 이제 이걸 정리해주면 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16 이하가 돼서 k 플러스 1이 4랑 마이너스 4 사이에 있을 거고 잠깐만 이거 0보다 크다죠. 0보다 작다. k는 3보다 작고 마이너스 5보다 크다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도 될까를 미안해요. 0 이상 맞죠? 0 이상? 요건 0 이상이죠. 왜냐면 최소값이 t축보다 위에 있어도 되지만 t축보다 위에 있어도 되지만 같아도 되잖아요. 이게 같을 때도 성립되니까. 그렇죠? 제가 이거를 좀 생각을 잘못했네요. 오케이. 됐죠? 자, 그럼 t가 마이너스 1이 된다면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니까 k가 이번에 마이너스 1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k가 마이너스 1이라면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t제곱 더하기 4가 되겠죠? 케이스를 두 번째로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가 마이너스 1이면 그럼 어떻게 되죠? k가 마이너스니까 t제곱 더하기 4가 0 이상이냐 이걸 묻고 있죠. 당연히 성립되죠.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왜냐면 얘가 0 이상이니까 0 이상 더하기 4면 4 이상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립되죠 항상. 세 번째 케이스는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입니다. 그럼 어디에 있어야 돼요? 딱 여기 있어야 되죠. 지금처럼. 그럼 최소값은 자 얘가 지금 여기 이렇게 붙어 있어도 괜찮겠죠? 왜냐면 그래도 항상 양수가 될 테니까. 그래서 0일 때 최소값을 가질 거고 0에서의 함수값이 0 이상이면 된다니까 0을 대입하시면 이제 4가 0 이상이 되죠. t에다 0을 넣으면. 그러니까 이것도 항상 성립이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요?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도 항상 성립, 마이너스 1일 때도 항상 성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봅시다. 자, k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얘를 만족하면 되니까 이 두 개를 연립해야 되죠. 따라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1과 3 사이가 될 건데 3을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것 또는 k가 마이너스 1도 되고 마이너스 1 이하도 되니까 마이너스 1 이하도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면서 3 이하 또는 k가 마이너스 1 이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수직선상에 나타냈을 때 어떻게 되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k가 마이너스 1 이하다까지 추가를 시키니까 이걸 다 포함을 시키게 되면 결국 k의 범위는 얼마가 된다? 3 이하다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튼 여기까지 이제 축을 모를 때 절대부등식을 해결하는 방법까지 배웠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기 요 6번에 대한 내용을 조금 또 잘 읽어보시면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지수방정식 부등식은 조금 난이도가 좀 하드했는데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여튼간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